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각이 일요일 8시 40분입니다. 자, 현대임스 여러분들 아마도 이 시간에서 이제 6.25% 올라서 자, 월요일 날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릴 거는 오늘 실적을 좀 뜯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략을 좀 제대로 좀 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적이라는 부분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매출액의 증감은 30%밖에 되지 않았으나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물론 이유는 나와 있죠. 주요 고객사와 기타 매출처의 수주 확대로 인한 매출액 증가. 근데 사실 사보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공시사항에 나와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둘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건데 굳이 중요한 건 큰 폭의 매출액 성장은 없었다. 다만 영업이익이 등장을 했다. 영업이익이 급 성장했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저 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13일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솔직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해법을 가져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자 중요한 건 환율 달러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자 조선업계에 대한 조선업계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자 지금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게 되면 이 현대임스라는 것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죠. 하나의 블럭을 쌓아서 하나의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 배를 만들 때 보통 5년과 10년 이후에 발주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5년과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러면 수주 물량은 꽉 채워서 계속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사의 실적에 가장 타격을 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조선 산업의 사이클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맞아요. 이 분기마다 있을 환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왜요? 자, 우리가 원래 1,000원, 1,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달러로요. 근데 중요한 건 달러가 강달러가 됐네요. 1,300원이 됐네요. 그럼 얘네들은 1,300원을 받아요. 그러면 동사의 실적은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만일에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한국은행 총재 같은 연준 의장이 만일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사의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금리 인하 또는 동결을 발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스화든가 아니면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고 1,000억을 운용했었어요. IPO 신규 상장주는 사실 제가 20조 원까지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었어요. 기계 룰에 의해서. 이 종목도 역시나 규칙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향후에 신규 상장주를 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 규칙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9,200원에서 반 정도 빠지게 되면 반등이 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내라. 하락이 오는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은 다 똑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개만 볼까요? 자, 우진엔텍도 어떻습니까? 이 가격에서 반 이상의 훼손이 이렇게 나왔죠. 이건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겠습니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신고가 한 건데 처음에 있었던 부분 이게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선 산업의 사이클도 봐야 되는데 KNS도 역시나 3거래라는 이렇게 빠지죠. 근데 반토막이 났을 땐 이런 급등이 나와요. 단발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봐야 될 거는 뭐죠?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좋은 종목이잖아요. 7, 8천원 넘는 종목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뭘 봐야 되죠? 첫 번째. 예? 맞아요. 조선업의 사이클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이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환율은 어떻게 변동을 할 거고 지금 최근에 수주를 받았던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 풀어주고자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현대임스 탐방 자료입니다. 탐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부분이 있고 지분이 좀 바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허리큐리 홀딩스라고 하는 사모펀드에서 일대 주주인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새로운 재무적인 투자자 그리고 동종에 있는 중견업계에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나게 되면 매각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건 아시죠? 자, 그 부분 좀 약간은 좀 비공개적으로 제가 탐방을 통해서 얻었던 자료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현대힘스의 그 주주분들은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그쵸? 자, 급락 대응 전략 자료 그리고 증권사 8군데요. 조선을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8명의 목표가 평균과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조선업 쪽의 사이클 중장기적으로 우린 봐야 되죠. 자, 그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010-4822 자 8706입니다. 저 개인 폰이에요. 이쪽으로 자 현대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이게 아마 AI가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 중장기적인 사이클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런 단발적인 어떤 이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죠? 예, 10거래를 넘으면 이 규칙은 통용화되지 않는다. 신규 상장주들도 보통 이 구간을 넘게 되면 사이클을 쫓아갈 수는 있어도 이 단계에 대한 부분에 더 이상 이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상상 갔던 기업들 한번 볼까요? 네, 자,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3거래 이른에 고점을 찍고 이런 단발적인 투자를 우리 몇 번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면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많다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런 정도의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경주를 보유하고 계시고 시가총액도 지금 거의 한 뭐 7천원 가까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수주 일정 그리고 실적은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 잘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변동 일정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 이 반 이상의 해소 냈을 때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드렸었어요. 2월 1일 있죠. 현대임스 14,000원 신규 상장주 가격 훼손 법칙을 반영한 주가 단기 상승 가능 구간입니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자, 공유를 좀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전달받는데 여러분들 이건 공유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 믿겠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부분 중에 수주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죠. 자, 수주 그리고 지분에 대한 변동 이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추가적으로 내야 돼요. 보유연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은 수익에 가까운 거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동사가 지금 움직이는 업종에 대한 부분과 산업의 사이클 이 부분을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오르면 쫓아가야지 빠지니까 사야지 이러면서 이제 손실폭을 낙폭을 그대로 얻어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느꼈던 거는요. 그냥 움직이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클 어떤 뭐 반도체 사이클, 2차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조선 사이클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어떤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급에 대한 이슈도 등장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맞아요. 제가 한 이런 표현을 드리죠. 한류 열풍이 날 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이다 환호성을 지르죠. 근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졌을 때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역시나 기업적으로는 우량하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맞아요. 이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 게 1번이에요. 자, 이런 공부를 하는 방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은 규칙대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뭐 가끔씩은 뭐 걱정하지 말아라. 뭐 매도 금지 이런 것도 뭐 이게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즐겨보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야기 안 하세요라고 하는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법칙은 신규 상장주처럼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벤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3월은 상장 폐지 시즌이죠. 그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신규 상장주가 그 곡간을 메꾸려고 할 겁니다. 다만 그 단기적인 이벤트가 형성이 됐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요일이죠. 13일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하면서 교육 부분과 이 종목에 대한 이 6% 상승했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아시죠? 자, 이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현대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쁜 종목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손실 구간에 있는 거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화요일 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긍정적인 시그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동종,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을 반영한 어렵게 준비한 겁니다. 아시죠? 자, 탐방 자료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겨주셨습니다.